네, 먼저 빠르게 공유사항 전달해 드릴게요. 저희 체험단 일정이 이제 30일까지 주간계획표 작성하고 인증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줌특강이 11월 6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바인더에 이 날짜들 체크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거도 이제 일자별로 어떤 조 선배님들께서 어느 날짜에 올려주시면 주간 인증하시면 되는지, 오픈 채팅 인증을 하시면 되는지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바인더 체크 개별적으로 해주시면은 잊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픈 채팅 인증은 2조 선배님들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바인더 후기는 저희가 블로그 후기는 1주차 후기가 원래 어제까지였는데 아직 완료 안 해주신 선배님들이 몇 분 계셔서 내일까지 작성하는 걸로 다시 한번 공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1주차 복습을 먼저 시작을 하고 2주차 바로 넘어갈게요. 1주차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 체크 방법이죠. 중요한 일은 체크박스로, 그리고 2, 3순위 업무들은 그냥 이제 체크박스 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진행 중인 업무는 사선, 완료는 X, 연기 위임은 오른쪽 화살표, 취소는 왼쪽 화살표. 그래서 계속 업무를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업무가 진행 중일 때, 완료되었을 때, 또 취소되었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이 우선순위 체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1순위 업무를 체크박스를 해서 이 업무를 먼저 끝내는 거, 이거를 다 끝낸 다음에 2순위, 3순위 업무로 넘어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 체크 방법에서는 중요한 일 체크박스 하는 거를 가장 중점으로 두시고 염두에 두고 바인드 작성을 하시면은 업무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클리 컬러 체크인데, 지난번에 약간의 스토리를 얹어서 저희가 체크리스트 위클리 컬러 체크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일단 가장 중요한 나에게 수입이 들어오고 나의 본업인 주 업무는 핑크빛 인생이라는 의미에서 그 주 업무를 내가 탁월하게 하고 어떤 노력과 시간과 투자를 함으로써 내 앞으로의 미래가 핑크빛 인생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분홍색으로 컬러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보조 업무는 주황색, 그리고 개인 일정은 어떤 나름의 힐링이나 개인적인 취미생활이나 신앙생활, 또 가정에 관련된 일들은 이제 휴식의 의미인 연두 색깔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자기 개발은 지금 당장 내가 써먹는 것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독서나 강의나 다양한 세미나, 그리고 운동 같은 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색, 비상의 하늘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휴먼 네트워크는 이제 예전에 귀족들이 가장 비싸게 여겼던 그 비단의 색깔이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귀족들이 함께 와인잔 쨍 하면서 커뮤니티 모임 했던 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연상시켜 주시면서 보라색이라는 그 색깔로 같이 연결을 시켜주시면 바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주간 계획표를 이제 작성을 하고 컬러 체크를 할 때 주 업무는 핑크색, 보조 업무는 주황색, 연두색, 하늘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은 이제 일주일이 다 지났을 때 한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이번 한 주 동안은 내가 시간을 어느 영역에 많이 썼구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하면서 내가 이번에는 자기 개발에 좀 많이 소홀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런 강의를 한번 들어볼까? 독서를 좀 이만큼 더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스케줄 작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할 일들을 매일매일 투두리스트에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투두리스트에만 작성을 하는데도 멈추지 않고 내가 이 업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해두는 것. 그래서 시간 플랜 화살표를 미리 작성을 해두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점심 미팅이
좀 더 길어지면은 이제 보고서 작성을 원래 1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2시에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에도 플랜 화살표에는 이제 1시부터 4시까지 되어 있지만 내가 실제로 한 업무는 2시부터 4시까지니까 2시부터 4시까지 화살표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바인더의 힘책 독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미리 계획하진 않았지만 이제 시간이 되어서 1시간은 이제 내가 실제로 실행한 바인더의 힘 독서 책 읽기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지만 어, 제가 실제로 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4시부터 5시까지 실선인 두 실선에다가 화살표를 이제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시간을 빼두는 거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하루 동안 이 시간에 이 업무를 해야겠다. 시간의 예산을 미리 잡아두고 그 다음에 내가 피드백을 할 때 내가 실제로 이 업무를 한 시간은 이렇게 되는구나. 화살표를 체크를 해주시면서 계속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두고 선배님께서 보셔야 되는 게 그 보고서 작성 같은 경우에 원래 내가 예상한 시간은 1시부터 4시인데 실제로 내가 하다 보니 2시부터 4시 2시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보고서 작성을 이렇게 해보니까 1시간이 더 단축이 되네. 나는 원래 3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2시간이 걸리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다음 보고서 작성할 때는 내가 지난번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보니까 1시간이 절약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A, B, C까지만 하면은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간 관리를 하시면은 계속 그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시간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간 스케줄 작성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정과 실제가 같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지하철 이동을 실제로 내가 5시부터 6시까지 했다면은 실선에 체크하지 않고 그냥 점선, 예정에만 기록하는 거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제가 보고서 작성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은 화이트 칠로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취소 줄을 긋고 그 위에 내가 실제로 한 업무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2회차 3일 단위 목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클리를 한번 보시면은 맨 위에 비즈니스 오브젝티브라는 칸이 있고 또 옆에 퍼스널 오브젝티브라는 칸이 있는데 이 비즈니스 오브젝티브는 월화수에 대한 업무 목표를 작성하는 칸, 그리고 개인 목표는 월화수에 대한 목표를 작성하는 칸, 그리고 그 옆에도 목금토에 대한 목표를 작성하는 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3일 단위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보통 작심 3일이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내가 3일 되니까 어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또 힘이 안 나고 작심 3일밖에 못했다는 좀 이런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거예요. 바이너를 통해서 이 실제적으로 저희 이 모든 인간이 본성상 기억력이랑 인내력의 한계가 3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3일 이내에 실천을 하지 않고 그 3일이라는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내가 그 업무를 달성을 할 확률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진대요. 근데 그 이유가 3일 동안은 우리 몸에서 부신 피질 방어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3일 동안은 이 호르몬이 저희 몸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꾸역꾸역은 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3일을 목표로 잡아서 업무를 진행을 한다면 이게 조금 어렵고 나한테 낯설더라도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라는 그 점에서 이제 3일 단위 목표 관리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일 단위 계획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목표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주간계획표에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이번 한 주의 목표가 매출 1억 원일 때 제가 월, 화, 수에 5천만 원, 그리고 목, 금, 토에 5천만 원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둡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월, 화, 수에 4천만 원밖에 못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수요일 날 이제 다시 계획을 잡을 수 있겠죠? 원래 이번 한 주의 목표가 1억 원인데 월, 화, 수에 제가 1천만 원을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1천만 원을 목, 금, 토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 만약에 3일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일주일 단위를 예를 들어서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목표를 체크를 한다고 치면은 열심히 월, 화, 수, 목, 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저희가 달성을 하지 못했을 때 이거를 반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매출 얼마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실제적인 날짜가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저희가 4천만 원밖에 예를 들어서 달성하지 못했다면은 그 나머지 6천만 원은 또 다음 주로 연기되고 그 다음 주의 목표도 또 다음 주로 연기되고 이렇게 계속 목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3일 단위로 목표 관리를 했을 때에는 내가 한 주간 그래도 다시 한번 목표를 점검을 하고 새로운 목표를 가질 수 있게끔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일 단위 목표 관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이제 시험 공부 100페이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월화수에는 60페이지를 하고 목금토에는 40페이지를 한다고 미리 계획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제가 월화수에 80페이지를 더 한 거예요. 20페이지를 더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그렇다면 목금토에는 과연 몇 페이지를 목표로 해야 될까요? 1번 20페이지, 2번 40페이지, 3번 60페이지. 저희 그 채팅방에 한번 써보실래요? 1번, 2번, 3번 중에. 네, 2번 40페이지 나와 있고, 또 혹시 있을까요? 2초 드리겠습니다. 1. 네, 정답은 2번입니다. 40페이지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수강생이었는데, 저 60페이지를 손 들었어요. 왜냐면은, 월화수에도 그래도 목표 설정한 것보다 더 많이 했는데, 목금표에 또 더 하면은 더 좋은 거 아닌가 해서 저 60페이지 손 들었다가, 그, 중독자라고, 일중독자라고. 왜냐면은, 그, 일단 월화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0페이지를 목표를 했지만 80페이지로 초과 달성을 했잖아요. 이건 정말 잘한 거예요. 정말 잘했는데 목금토에도 똑같이 제가 계획한 40페이지를 그대로 갖고 왔을 때 목금토에는 이제 내가 계획한 만큼만 하더라도 이번 주에는 초과 달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20페이지처럼 이렇게 목표를 낮추는 것보다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목표를 계속 유지를 함으로써 저희가 전체적인 일주일로 봤을 때는 초과 달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3일 단위로 목표를 이제 관리하는 거를 이제 개념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실제로 예시를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업무 목표는 앞쪽 비즈니스 오브젝티브에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월화수는 왼쪽 페이지 상단에 적어주시고 목금토는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례로 들어갈 만한 것들이 매출이라든지 신규 계약 3건, 고객 미팅 10회 이상, 또 프로젝트 보고서 제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똑같이 저희가 투두리스트에 피드백을 하는 것처럼 이 목표에도 피드백을 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거 체크박스 하고 완료됐는지 진행 중인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학생 사례도 있는데 요거는 넘어갈게요. 시간상.
그리고 개인 목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을 간다거나, 가족끼리 외식을 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방청소 한다거나, 빨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의 개인적인 목표들도 이제 3일 단위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란도 3일 단위는 아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드릴게요. 그래서 스터디 앤 북 칸에도 이제 내가 실제로 이번 주에는 어떤 책을 읽을지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뭐 세미나를 듣거나 학원을 가거나 세바시 특강을 듣는다, 아니면 독서 모임 참석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번 주에 공부할, 자기 개발할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클리 미팅 경우에는 이제 주간 회의 내용을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개인적인 그냥 나만의 메모 공간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점선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위쪽 부분에는 내가 전달을 할 내용, 만약에 내가 팀장이면은 내 팀원들에게 전달할 것, 내가 팀원이면은 내가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다른 동료들에게 전달할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 아래 칸에는 내가 전달받은 내용, 회사에서 전달을 하거나 대표님이 전달해 주시거나 팀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거나 전달받은 내용들을 작성을 해 주셔서 계속해서 그 참고를 하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로 채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 그 아래 체크 헤비 칸이 있는데, 이번 한 주 동안 프로젝트성 일 진행되는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활용을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MT를 간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전주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획을 한다거나 장소를 잡는다거나 명단 작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크리스트에 미리 작성을 해서 빠지지 않게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또 내가 이 칸을 보시면은 7개 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월화수목금토일 작성을 해주시면서 내가 하루하루 꾸준히 가져갈 습관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매일 체크를 하면서 계속해서 습관을 이뤄나갈 수 있게끔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칸에 저희 그 주간 인증, 카페 인증을 매일매일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카페 인증이라고 작성을 하시고 월화수목금토일 체크를 하시면은 잊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습관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두리스트 위에 이벤트라는 칸이 있어요. 여기에는 주요 이벤트를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월급날이거나 시험일이거나 동창회, 졸업식, 결혼기념일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두리스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저희가 크게 나뉘면 업무 내용과 개인 내용으로 투두리스트가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업무는 위에서 아래로 작성을 해주시고 개인적인 내용들은 아래에서 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놓치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그 궁금한 점들은 계속 지금 채팅창에 좀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그 강의 들으면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셔도 되고, 그 이외에 바이너를 작성하거나 뭐 성바임에 관한 거나 아무거나 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걸 취합을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심 3일, 3일 단위 목표 관리는 사실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모두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모든 선배님께서 그 경험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또 실제로 업무나 개인적인 영역들에서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를 최대한 그 개인별로 좀 많이 도와드리고자 그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리면은 거기에 뭐 3일 단위 목표 관련해서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시간 관리에 관련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 체크할 수 있도록 어,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독서 그 보너스 특강이 한번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저희가 성바임으로 50페이지씩 하루에 매일매일 읽는 그 보너스 보너스 미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사실 저희가 바인더를 통해서 성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바인더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서에 대해서도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독서 목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시간을 좀 할애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독서라는 게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강의를 듣기 전에 그냥 내가 책을 읽으면은 거기에서 취할 건 취하고 어, 나한테 당장 필요 없는 거는 빼면서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독서도 사실 습관이더라고요. 이게 내가 목표를 설정을 하지 않고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뭘 얻어갈 건지 미리 생각을 하지 않고 독서하는 거랑 내가 목표를 세우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갈 건지를 생각하면서 독서하는 거랑 그 결과물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를 제가 경험을 많이 했었고 또 그런 경험들을 이제 나눠드리고자 이번 이제 강의도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먼저 내가 1년 동안 큰 단위로 먼저 계획을 짜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연간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1년에 몇 권을 읽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1일 1시간의 책을 읽는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년에 50권의 독서를 하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1년에 52주가 있어요. 그래서 한 주당 한 권씩 읽는 거를 이제 목표로 잡으시고, 1일 1시간씩 책을 읽으시면은 웬만한 책들은 거의 다 읽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일 1시간씩 일주일 동안 한 권의 책을 읽으면은 이게 쌓이고 쌓여서 1년에 50권이라는 책을 읽게 되는데 매년 50권씩 3년을 읽게 되면은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5년을 읽으면은 전국적으로 한국에서의 어떤 전문가의 수준에 다다르게 되고 7년이 되면은 세계적인 전문가 수준에 다다르게 된대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들을 내가 직접 공부하지 않고 그 저자가 공부한 것을 내가 바로 습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하고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일 1시간 책 읽기, 그리고 일주에 한 권의 책을 읽기를 연간 목표량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10월 23일이잖아요. 12월까지 한 달 반도 채 안 남았는데 그러면은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을 때 그냥 일주일에 한 권 읽는다는 생각으로 이제 목표량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간 목표를 세우셨으면 더 잘게 쪼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월간 그 한 달 동안 몇 권의 책을 읽을 것인지, 그리고 한 주간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 독서 계획을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스터디 앤 북 칸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월간 계획표예요. 월간 계획표 상단에 스터디 앤 북 란에 이번 달에는 몇 권의 책을 읽을 것인지 작성을 하면 되는데 보통 4주, 5주이니까 독서 4권 또는 5권이라고 미리 작성을 해주시고 주간 계획표 상단에도 스터디 앤 북 란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내가 실제로 이번 주에는 이 도서를 읽어야지 그 책의 도서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책을 읽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추천 도서 리스트가 저희 프리미엄 그 속지에 보시면은 날리지 인덱스가 있어요. 거기를 펼쳐주시면은 한 세 번째 장인가? 거기가 추천 도서 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선배님들께서 읽고 계신 책이 있거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거나 직장 상사한테 추천을 받았거나 이런 식으로 추천받은 책들을 미리미리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 난리지 인덱스에 넘어가시면은 추천 도서 리스트 양식지가 있는데 거기에 미리미리 작성을 해주셔서 좋은 책들을 내가 까먹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미리 작성을 해주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에 제가 띄워드린 거는 저희 대표님께서 이랜드 그 회사를 재직하실 때 그 이랜드 필독서 리스트를 출력을 해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또 출력을 해서
이제 바인딩을 해놓고 거기에서 아 내가 이 책 읽어야지 이제 동그라미 치면서 미리 그 리스트를 한번 네, 짜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계화 도서 참고 목록 이런 것도 있고요. 신앙도서 참고 목록. 그래서 이렇게 추천도서 리스트 확보하는 것 자체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책 추천으로 나의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그 독서 천재가 된 홍 팀장 책을 갖고 계시다면은 그 책 맨 마지막 부록에 그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수천 권의 책을 읽으시면서 그래도 아, 이 분야에서는 이 책이 굉장히 좋았다. 이 책이 시합 도서이고 필독 도서이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주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그 책을 참고를 해보시면은 그래도 정말 유명하고 실제로 성과가 있었던 책들을 많이 다뤄주신 거기 때문에 그 추천 도서 리스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읽은 책도 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관리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 똑같은 난리지 인덱스에 북리스트라는 양식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실제로 읽은 책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날짜를 작성하고 내가 읽은 책 제목과 이제 메모까지 할 수 있는 이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책에서 나왔던 핵심 키 포인트들을 이제 메모를 해 두시면은 나중에 이 북 리스트만 봐도 아, 이 책에서 이 개념이 있었지. 아, 이거를 내가 또 이제 적용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북 리스트를 이제 계속 작성을 해주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또 실제로 이렇게 작성을 해두시면은 조금씩 읽으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초반에 이제 연초에는 제가 읽어야 할 것도 많고 또 그 작성한 게 많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기분이 그냥 그래요. 그냥 쏘쏘한데 이게 조금씩 쌓이고 계속 쌓이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아, 내가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책을 좀 많이 읽었네. 그래도 공부를 좀 했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그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또 나름의 시스템인 거. 그래서 북리스트 내가 실제로 읽은 책들도 함께 관리를 해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성해 주실 때 만약에 제가 성바임을 한번 읽고 뭐 11월 달에 한번 또 읽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사실 제가 거기에서 얻어가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북리스트에 내가 10월 달에 작성을 했더라도 11월 달에 또 작성을 해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책을 읽었던 리스트를 만들고 싶은데 옛날에 읽었던 것들이 기억이 안 나실 경우에는 지금부터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구매를 하실 때 어플에 어떤 책 구매했는지 나오잖아요. 그 책들도 일단은 한번 옮겨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플에 그 어디지? 장바구니 같은 그런 그 구매 내역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져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북리스트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읽은 책을 또 정리를 하시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본께적이라는 독서법이 있습니다. 이 본께적이 뭐냐면 본 것, 내가 책을 통해서 본 것, 그래서 그 저자가 말하는 핵심 내용을 뜻하고 깨는 내가 깨달은 것,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선배님들 모두 경험이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책을 읽더라도 전혀 다른 그 생각들이 일어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메모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적용할 것.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 중에서 아, 그래도 내가 이 부분은 내 업무나 내 개인적인 생활에 적용을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본계적 방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아요. 본 것에는
책을 이제 저는 보통 저는 제가 맨 처음에 책을 읽을 때 그 더러워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 많이 이렇게 밑줄을 긋고 읽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펜으로 끊지도 못하고 저는 샤프로 끊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실제로 내가 밑줄을 긋지 않고 읽은 책들이랑 밑줄을 긋고 읽은 책들이랑 확연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제가 만약에 읽으면서 체크를 하지 않았다면은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또 다시 읽으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페이지에 뭘 읽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처음부터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또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만약에 밑줄을 그어 놓거나 아니면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적용할 것들을 메모를 했을 때 이 책을 내가 다시 한번 재독을 했을 때 이 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었지? 내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겠다고 내가 미리 메모를 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책 속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계적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밑줄을 그어놓고 그 옆에다가 또는 그 아래에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들 메모를 하면서 이제 책을 읽어 나가시면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시고 또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얻어갈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또 알게 되실 거예요, 스스로.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읽었던 책으로 한번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읽었던 거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실제로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뒀어요. 근데 보시면은 밑줄이 되게 많잖아요. 처음에는 뭐 보라색도, 파란색도 보이고, 또 형광펜으로도 그어 있고, 옆에 보시면 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책을 읽은 거예요. 이 책을 세 번, 네 번 읽으면서도 거기에서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재독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밑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부분을 읽었을 때 거기에서 내가 깨닫거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주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책을 읽으면서 포스트잇을 붙여도 되지만 포스트잇 이게 준비물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귀접기라고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읽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큰 귀접기라고 해서 아예 페이지를 확 접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책을 덮었을 때도 이 부분이 확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 부분은 이런 식으로 큰 귀접기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거는 좀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생각보다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가 꼭 또 갖고 가고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아래쪽을 작은 귀접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제 너무 애지중지하지 마시고 좀 많이 더럽히면서 읽어주셨으면은 오히려 내가 더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계적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그 책 안에서 밑줄을 긋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가 실제로 읽었던 책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적고 거기에 내 생각을 적는 이 방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바인더에 이렇게 작성을 하고 바인더에 꽂고 거기에서 내가 이 지식을 이제 계속 진짜 내 거로 체화하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렇게 내가 본 것, 깨닫고 적용할 것들을 정리를 해서 바인딩을 하면서 수시로 이제 확인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읽어주시면은 훨씬 더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계적에 대한 설명은 저도 여기까지 하고, 그 성바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한은자 선배님께서는 전부 다 읽어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실제로 이제 바인더를 작성을 할 때 저희가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배경 지식이 있으면은 바인더를 작성을 하거나 독서를 할 때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이 성바임이라는 책에 녹여놨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셨다면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읽어보시면은 이제 바인더 활동이나 전반적인 내 업무 성과에 대해서도 좀 많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일 단위 목표 관리와 본계적 독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임도전 선배님께서 이동 시간이나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컬러 체크를 하는지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사실 컬러 체크는 내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은 굳이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도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동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동을 하면서 책을 읽었다면은 자기 개발로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주셔도 좋고, 만약에 이동을 하면서 제가 만약에 영업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 업무 핑크색으로 칠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친구랑 통화를 했다거나 친구와 함께 가면서 대화를 나눴다거나 하면은 이제 휴먼 네트워크 보라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더라도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느꼈는지에 따라서도 색깔이 전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체크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팅을 상대방이 통근해서 못했을 때,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팅이라고 작성을 하셨겠지만 그 미팅을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화살표 두 란에다가 화살표를 실선에다가 위에다가 화살표를 그어주시고 거기에 내가 실제로 한 거를 적으시고 그 실제로 한 거에 대한 컬러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때 미팅을 못하고 뭐 보고서 작성을 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주황색으로 컬러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 주셔도 되고요. 일단 오늘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지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바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제 퇴장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 주에 바인더를 작성을 하거나 또 어떤 개인적인 생활에서 자기 개발을 할 때 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거나 좀 더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신 것들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다 한번 받아보고 카톡방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해당 링크는 제가 다음 주에 올려드리는 거로 하고, 질문도 주셨네요. 병원에 다녀온 것? 네, 그거는 초록색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것. 네. 왜냐면은 이제
갔다 오신 거는 이제 개인적인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초록색, 연두색으로 색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이 낮은 일들은 따로 적어주시면요. 굳이 적지 않으셔도 돼요. 엄청, 뭐, 중간에, 뭐, 팀장님께서 뭘 보내달라고 하셔서 뭐 파일을 보내줬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면은 굳이 체크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주간 계획표라는 게 내가 이 업무를, 그러니까 목표를 하고 있는 업무를 어느 시간에 몇 시간을 할애를 해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시간 계획, 목표 계획과 시간 관리를 하는 그 도구이기 때문에 그 나의 목표와 맞지 않거나, 목표와 맞지 않다기보다는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가져갈 큰 목표가 아니라 이런 좀 짜잘한 이 업무라면은 굳이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투두리스트가 모자라서 네모칸에 든다 보니 중간부터 네모칸.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투두리스트, 제가 PPT로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에,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투두리스트 다 작성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래도 칸이 모자르다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밑에다가 적습니다. 뭐, 보고서 작성. 밑에다 적고 여기에다가 네모칸을 안 쳐요. 그러니까 중요한 업무는 네모칸을 치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네모칸을 안 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구분을 하고 만약에 정말 그 어떤 디테일한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경우에는 그 투두 리스트라는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간 계획 사이에 바인딩을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은 투두리스트가 모자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저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 답변을 드린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바인더를 또 다음 주에 작성을 계속 해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고 괜찮으시다면은 이제 저희 카톡방에 올려주시면은 또 저랑 또 다른 운영진 그 분들께서 답변을 또 해드릴 거고요.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또 그게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링크로 올려드릴 그 설문지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부분들도 이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또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없으시면은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홍현 선배님 네. 홍현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강면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2분 후에 이
네, 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분 후에 끌게요.